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날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참 많았을 겁니다. 가족 때문에 속상했던 날, 친구 때문에 서운했던 날, 직장 동료 때문에 억울했던 날, 심지어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을 마음이 무거웠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사람 없이 산 날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과 형제들 속에서, 학창시절에는 선생님과 친구들 속에서,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와 자식들, 그리고 온갖 친척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늘 힘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 동안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웠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했으며, 사람들을 위해 살았으면서도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들 속에는 우리가 평생 몰랐던 인간관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가 했던 이 말, 타인의 평가에 인생을 맡기지 말라.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래,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평생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까?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늘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눈치를 봤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려고, 부모님이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고, 착한 아이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선생님께 칭찬받고 싶었고,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톨이처럼 보일까봐 쉬는 시간에도 억지로 누군가와 어울렸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더 심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동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점심시간에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먹을까? 혹시 나만 혼자 먹으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는 늘 비교당했습니다. 너희 아들은 뭐하니? 집은 샀어? 돈은 좀 모았어? 그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이 벌려고 했으며,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했습니다. 왜요? 솔직히 말하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산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남들은 더 좋은 직장에 있는 것 같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남들은 더 많이 버는 것 같았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직장은 더 많은 걸 요구했으며, 사회는 여전히 우리를 평가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더 해야 해. 그런 말들을 들으며 우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늘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걸까?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사람들 때문에 가장 힘들었으니까요.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서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외로웠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뒤처진다는 생각에 초라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했고, 자신감을 얻거나 잃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감정을 우리는 혼자 삼켰다는 겁니다.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말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우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속상해도 웃었고, 화가 나도 참았으며, 서운해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삼킨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갑자기 모든 게 싫어지거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 걸까? 왜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약해서였을까요? 정말 우리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였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이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한가?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사랑을 하고 성공을 추구하면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오랜 고민 끝에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다. 배고프면 밥을 원하고, 밥을 먹으면 더 맛있는 걸 원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 더 비싼 곳에서 먹고 싶어 하고, 비싼 곳에서 먹으면 그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구조입니다. 욕망, 기대, 추구, 일시적 만족, 새로운 결핍, 또 다른 욕망. 이 순환이 평생 반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욕망의 구조가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의 기대가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더 웃고, 더 친절하게 굴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실망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실망은 점점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는 그렇게 애썼는데, 서운함은 결국 거리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관계는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게 문제였을까요? 쇼펜하우어는 후자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면 실망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한번 생기면 계속 커집니다. 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인정받고 있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사랑받고 있나?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가가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내가 행복해 보이는가. 나는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가.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의 마음속에서 사는 인생은 절대 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마음은 바람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람을 붙잡으려고 평생을 소진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쳐버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인생을 맡기지 말라. 이 문장, 타인의 평가에 인생을 맡기지 말라. 처음 들으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살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사람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겁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자유가 젊었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대, 30대의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아직 욕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루고 싶은 게 많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강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40대, 50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인정받아도 끝이 없구나. 결국 나는 나대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60대가 넘어서면서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남의 평가에 나를 맡기고 싶지 않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이건 깨달음입니다. 평생 남의 시선 속에서 살다가 이제야 나 자신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가 뭐라고 하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둘째, 관계가 편해집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잘 보여야지. 실수하면 안 돼. 하지만 이제는 그냥 편하게 만납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줍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이 괜찮아집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나는 외톨이인가?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합니다. 아무에게도 평가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주는 평온함을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기대에도 응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자유야말로 60대 이후에야 가능한 진짜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았고 아는 사람도 많았으며 만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건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건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본질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무슨 뜻일까요?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인맥이 중요하다, 사람이 재산이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기도 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에도 참석했으며 하고 싶지 않은 관계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내 사람이었나? 그 관계가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었나? 그리고 솔직하게 답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니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외로워 보이기 싫어서, 뒤처진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그 관계들을 유지해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보여주기 위한 관계였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결과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롭고 사람이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알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평가받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얼마나 평온한지를. 이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건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써왔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힘든 시절도 견뎌냈고 외로운 밤도 견뎌냈으며 상처받은 마음도 견뎌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지만 일어섰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버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관계를 줄여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관계는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만나도 피곤한 사람은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사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고 100번의 억지 만남보다 1번의 편안한 시간이 낫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1명조차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쪽이 옳은 선택이다. 우리는 평생 옳은 선택을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 사회적으로 옳은 선택.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옳은 선택은 남들이 옳다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는 선택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내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하는 건 전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정직한 삶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삶이 결국 평온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낯설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마음이 준비되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생 잘 살아왔다. 나는 이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 나답게 살아도 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